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패미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준석이나 이제 홍준표가 소구한 그 표밭이 이 패미 풍조에 반발을 하는, 그리고 또한 그 여성 우대 정책에 의해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는, 특히 20대 남성 그 표밭에 소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시민운동으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남성 권리가 침해당했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합당하게 대우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남성 권익운동, 시민으로서는 의미가 있는데, 정치인이 이런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 제살 깎아먹기가 돼요. 왜냐하면 한 부분이 되고 거기서 표 버는 것만큼 이상으로 잃는 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왜 이준석이나 홍준표가 좀 더 문제를 건설적인 방향에서 풀지를 않고 저렇게 풀었나, 좀 사실은 좀 갸우뚱합니다. 뭐 그렇다 치고 이 패미 현상과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오히려 패미가 공격을 받는데, 그 공격을 누구한테 받냐면 트랜스들한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환주의자들. 성전환주의자와 패미 사이에 대판 싸움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우리의 경우에 패미를 어떻게 우리가 말하자면 대화를 하고 그리고 통합을 해 나가려고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이준석뿐만 아니라 이건 모든 사람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한 7, 8개 명제 되는데요.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이 여성 권리 운동으로서의 패미 운동은 거의 200년,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1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 역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 참 괜찮은 운동이었구나라는 그런 어떤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의 패미에는 그런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저도 이거 잘 모릅니다. 어떤 종류들이, 우선 하도 종류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무슨 종류든 간에 다음 한 4가지 기준 중에서 뭐 크게 잡으면 냈다 인정하면 거의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반드시 이야기를 소통을 시도해야 되고요. 처음에 3가지만 인정하더라도 이야기를 그렇게 뭐 적으로 돌릴 필요가 없다. 우선 첫째, 패미 중에 젠더, 성별 구분이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생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패미가 있어요. 여기는 그 다음에 2번째, 이 성별 구분에는 남녀 2종류만 존재한다, 투젠더. 그 다음에 3번째, 젠더의 종류가 3 이상, 엔젠더죠. 엔젠더라는 소리는 엉터리다. 지금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 떠드는 자들은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내 심리적 성은 여자, 오후에는 내 심리적 성은 남자. 그래서 나는 여남 컨비네이션. 그런데 홀순 날에는 여남 컨비네이션, 짝순 날에는 남녀 컨비네이션. 그럼 나는 여남 남녀 컨비네이션. 그래서 무한 종류의 젠더가 있다고 주장해요, 얘들은. 심리적 취향을 성별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생물학적 성별은 의미가 없다. 즉 하나, 둘, 셋을 다 더하면은 결국은 생물학적 성별 구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른바 심리적 젠더 구분, 이거는 그걸 가지고 절대화시키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패미랑은 이야기를 성실하게 우리가 계속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일부 아주 남성 혐오, 남성 증오를 굉장히 폭력적으로 드러내는, 표현하는 TERF, TERF, Trans Exclusive Radical Feminism, 그러니까 트랜스를 제외한 진짜 여성만의 급진 페미니즘, 이런 데들도 그러니까 우리랑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말 섞긴 굉장히 어려운데 유심히 관찰하고 있어야 된다, 최소한. 그리고
막 적으로 딱 규정을 해가지고 그 같이 싸움하면 손해 본다. 그런 데는 우리가 그냥 피해 다니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주장이에요. 이제 우리 욕 제가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페미 하는 분들 중에 여성의 일생에서 월경, 나아가 임신, 출산, 양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여성만의 권리다, 여성만의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이야기 섞어야 돼요. 이 정도 되면 이야기 섞어야 돼요. 적이라고 규정하기 그렇다고. 왜 그러냐면 너무 무서운, 너무 황당한 적이 이제 닥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엔젠더는 한국에서는 이제 막 시작이에요. 이게 그 전에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이 숨졌을 때, 박 시장께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참으로 높으셨던 분입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젠더 센시티비티인데 영어로는 야 이게 뭐야 성인지 감수성이.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학교 교사들이 있어요. 특정 성향에. 이게 엔젠더거든요. 젠더가 남녀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성별 구분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 젠더는 그럴지 몰라도 생물학적 젠더는 이미 의미가 없다. 막 바꿀 수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거기에 부속품 바꾸듯이 막 바꿀 수 있는데 의학으로. 생물학적 젠더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 생물학적 젠더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순간 젠더는 N 컨비네이션이 나온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직 이 성인지 감수성이나 혹은 성적 자기결정권 주장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소수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페미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오늘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페미에 주목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경계심을 바로 이 엔젠더 주장하는 자들한테 해야 된다. 이 엔젠더가 진짜 적이다. 이 미국과 서유럽에서 요새 엔젠더가 맹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맹위를 떨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의학과 생명공학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뭐 내 성별 내가 바꿀 수 있지. 이걸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서유럽에서는 엔젠더와 페미가 대판 싸움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성에게 평등한 권리를 남성의 권익이 뭐 페미스러운 풍조에 의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침해당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남성한테도 권리를 좀 달라. 제대로 회복시켜 달라. 이 운동을 할 때 이 페미를 극단적으로 적으로 돌리지 않는 아주 슬기로운 자세가 필요합니다. 남녀 간에 이거 뭐 고래로 붙어 있는 남녀 간에 밥그릇 싸움이에요. 삐걱버걱 삐걱버걱. 그래 우리가 뭐 삐걱버걱 할 수도 있지. 그런데 우리가 서로 잡아 죽이는 사이는 아니야. 타도해야 될, 박멸시켜야 될 적은 아니야.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같이 박멸시켜야 될 거는 우리 둘 사이에는 긴장이 있더라도 박멸시켜야 될 건 저 엔젠더 주장하는 자들은 페미 너희나 우리 남성 권익 얘기하는 우리나 같이 힘 합쳐서 같이 박멸시키자. 이런 태도를 취해야 돼요. 페미와 남성운동의 공동정선으로 엔젠더를 씨를 말려야 됩니다. 엔젠더에 저항해야 돼요. 이거 앞으로 굉장히 강해집니다. 엔젠더 운동. 이미 대한민국에도 성인지 감수성이니 성적 자기정체성이니 이런 얘기가 막 튀어나와요. 이거 이제 어린애들한테 무슨 짓을 하냐면 이 자들이 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명함 달고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녀들 학교 유치원 보내시는 분들 똑바로 이게 감독해야 돼요. 애들을 가스라이팅을 한다고요. 이 아동 때는 특히 이제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남자 경우라고 얘기를 합시다. 이제 저 남자니까 퓨버시라 그러죠. 성징이 1차 성징이 이제 활발하게 드러나 2차 성징 이제 이런 거, 그다음 음모가 나고 여성 같으면은 이제 월경이 시작되고 유방이 나오고 이 2차 성징들이죠. 2차 성징이 시작되는 그 퓨버시, 그 퓨버시 전에는 남자 안에도 남성성, 여성성이 같이 있다고요. 또 나이가 먹으면 이미 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는데 이제 갱년기 이렇게 들어가면 다시 여성성이 살아나와요.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 가고. 그러니까 그 중간 퓨버시서부터 갱년기 사이까지가 성징이 활발하고
그 이후는 또 성징이 좀 약화되고 그 이전도 성징이 좀 약화돼요. 그러면 퓨버스에 아직 진입하지 않은 10살짜리 애한테 야, 너 남자야 여자야? 너 겉모습은 남자인데 여자일 수도 있어. 한번 여자 옷 입고 놀아봐. 어때다 편하지? 그럼 너는 심리적으로 여자야. 부모한테 가서 엄마 나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해. 너한테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는 거야. 이런 또라이 같은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가 앞으로 줄줄이 배출됩니다. 그거 싸워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패미가 좀 더 성숙한 패미가 돼서 이야기가 통할 수 있게끔 돼야 되고, 우리도 패미를 공격할 때 성숙한 자세로 공격해야 돼요. 패미를 비난하고 공격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패미를 비판할 때 성숙한 자세로 비판해야 돼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패미에 이게 무시 못할 뿌리가 있어요. 우선 첫째, 여성 투표권. 이거 아주 옛날부터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우리는 투표를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이제 1948년이 조선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현대적 투표를 한 날입니다. 1948년 5월 10일. 그거 투표 반대하겠다고 들고 일어난 게 제주도에서 그 남노당들, 그것도 보통 남노당이 아니라 태반이 오사카나 일본에서 일본 공산당에 제대로 훈련받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질이 높은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한 제주도에서 들고 일어난 일이 발생했고, 그거 진압하러 군인 내보내다가 군인들이 그 진압군이 또 여순반란 일으켰고 그래서 아주 그냥 시끄러웠었죠. 우리는 아무튼 투표 처음 할 때부터 여성이 같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무슨 역사가 끼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여자가 투표를 언제 시작했어? 1918년입니다. 그럼 모든 여자가 했어? 아닙니다. 남자는 21살인데 여자는 30살입니다. 그것도 30살 이상의 모든 여자에 아닙니다. 재산이 있어야 되거나 뭐 대학을 나왔어야 되거나, 그 당시 대학 나온 여자 굉장히 드물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재산이 있는 남자랑 결혼을 하고 있거나 그런 복잡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산층 이상의 여성 혹은 투표를 할 수 있었어요. 중산층 이상 30 이상의 여성. 그랬다가 10년 후에 전면적으로 여성 투표권이 확대됐습니다. 1928년입니다. 즉 영국에서의 여성의 투표권은 대한민국보다 20년밖에 앞서지 않습니다. 미국은 전면적 여성 투표권에 언제 들어갔냐? 1920년이고 수정헌법 19조입니다. 수정헌법 19조에서 뭐라 그랬냐? 모든 여성이 그 남성과 동등한 투표권을 갖고 있고 여성 주법으로 여성의 투표권을 제한하면 안 된다. 이게 수정헌법 19조의 그 골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 그럼 우리나라보다 여성 투표권이 몇 년 앞선 거야? 불과 28년밖에 앞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1913년에 저 아주 그 비극적인 폭력적 시위가 한번 일어났는데요. 저 이제 그 귀족들의 경기죠. 이 경마에 이제 왕이 내놓은 말이에요. 물론 저키, 기수는 왕이 아니죠, 당연히. 왕이 내놓은 말, 조지 5세의 앤머 앞으로 여성이 튀어들었습니다. 단식을 수십 차례 했고요. 굉장히 말하자면 독하게, 좋은 의미에서 독하게 이 여성 운동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에밀리 데이비슨. 옥스포드에 있는 옥스포드가 이제 그 전용 여자 대학을 운영했거든요. 그 전용 여자 대학을 나온 인텔리예요. 에밀리 데이비슨 튀어들어서 저기 사진을 보면 왼쪽에 여성 한 분이 이렇게 누워 있죠. 그 양반이 이제 에밀리 데이비슨 숨졌고요. 오른쪽에 말 옆에는 저 흰색 바지 입은 저키가 쓰러져 있죠. 뇌진탕으로 쓰러졌는데 한 2주일 만에 다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표권 주장한 거예요. 에밀리 데이비슨 사건 1913년. 왕이 소유한 말 앞에 튀어들은 거예요. 앤머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 여성 투표권이 이 페미니즘이 쟁취해낸 운동이에요.
여성 투표권이 페미니즘이 쟁취해낸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나름 뿌리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쉽게 그냥 페미하고 욕할 수 없어요. 거기다 여성 투표권이 섹스의 즐거움을 또 쟁취해냈어요. 그전엔 섹스는 무조건 임신이랑 연결되죠. 그러면 산하 제한과 피임이 누가 쟁취해낸 거야? 페미니즘이 쟁취해냈습니다. 그 이전의 사람들 개념은 특히 유럽 이런 쪽의 개념은 여성 피임은 음탕한 짓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성 피임이 다이아프램 이제 질 속에 넣어가지고 이 자궁으로 가는 저거를 막아주는 캡이거든요. 고무나 실리콘으로 만든 저 여성용 피임기구가 처음에 다이아프램인데 그것을 뭐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로 치면 요새 이제 성인용품 샵에 가서 사듯이 사는 거예요. 약간 음란한 성인 물품, 섹스 물품 가서 사듯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걸 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이걸 쓰면 이렇게 쓰시고 저렇게 쓰시고 이렇게 쓰시면은 뭐 저거가 임신을 컨트롤할 수 있고 좋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정보를 제공하면은 처벌받았어요. 감옥에 보내줬다고요. 벌금을 물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오래전도 아닙니다. 우리 3.1운동 하던 무렵입니다. 1916년에 마가렛 생어라는 아마 여의사일 거예요. 이 피임기구를 나눠주며 임신 없는 섹스를 정보를 보급하던 그 사람이 지금 사진에 마가렛 생어입니다.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산하 제한 운동,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피임기구, 피임에 관한 정보 보급, 피임기구 보급, 더 나가서 경구 피임약도 페미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페미 단체가 주도가 돼서 만들어냈어요. 경구 피임약 개발 및 보급은 전부 대표적인 페미의 업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페미를 그건 뭐 꼴통스러운 거 이렇게 한 큐에 그냥 매도를 못 한다니까요. 안타까운 거는 저 경구 피임약을 보급해서 개발한 미국의 페미 단체 그게 Prepared Parenthood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부모. 요새 거기 이제 낙태 운동을 하죠. 거의 최종 순간까지 낙태 자유화 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 페미가 잘한 거와 지금의 reckless freedom of abortion, 막무가내 낙태 자유는 또 구별해서 지금 건 또 비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결을 좀 읽어야 그래야 뭐 좀 말을 하기가 좋단 말이죠. 직장에서 좀 이렇게 막무가내 반항적인 그리고 남성에서 여성이 착취 억압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여성 동료랑 얘기할 때도 혹은 후배랑 얘기해 줄 때도 그 페미 운동에 좋은 일 많이 했지. 그걸로 피임도 다 거기서 만들어진 거고. 말이 돼. 여자 투표권이. 영국 같으면 1928년에야 일반화되고 미국도 1920년에 일반화됐대. 그게 말이 되나? 그 페미 운동이 다 그래도 그거 해낸 거야. 그 덕분에 우리는 1948년에 그 재헌의회 뽑을 때 그 페미 운동이 그렇게 해놓은 덕분에 바로 여성도 다 투표했어, 우리는. 이런 말로 해서 상대방 마음을 풀어줘 가면서 그런데 좀 요새는 너무한 것 같아. 어떻게 애를 마지막 순간까지 끄집어내서 죽이는 거를 가지고 낙태 자유라고 부르고 그래 재생산 자유라고 부르고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말이 섞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세련된 화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동지를 많이 만들고 많이 확보를 해서 특히 이 엔젠더들이랑 싸울 때는 가차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준석이나 홍준표의 이렇게 페미나 무슨 혹은 남성 인권의 침해에 관한 그걸 얘기할 때 엔젠더와의 싸움이 궁극적인 싸움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페미 중에 말이 통할 사람들을 좀 소통하겠다는 그 흔적이 안 보여서 제가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준석이 저기 진중권한테 개처럼 얻어맞죠. 한마디로 독설로 얻어맞고 말잖아요. 자, 그럼 페미만 역사적 배경이 있냐? 남성 우위에도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제가 이제 페미적인 그런 공부를 하고 책을 읽는 그 이제 그러니까 여성 친구, 여자 친구가 아니라 벌써 이제 1977년 일이니까 벌써 40년 전 일입니다. 제 딴에는 그거 말이 돼. 여성 운동이 현대에 와서 이렇게 활발해진 건 다 그 배경이 있는 거야. 왜냐? 현대 이전에는 근육 써야 되잖아, 힘 써야 되잖아, 전쟁해야 되잖아. 그걸 여자로 대체가 안 돼. 그러니까 남성 우위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 호전적인 사회, 전쟁과 전투와 죽음이 일반화되어 있는 사회. 이 페미 애들은 그걸 궁극주의라 그래요. 옛날 사회도. 뭐 그러나 밀리터리즘이라는 건 보통 현대 국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궁극주의라는 용어 안 써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야마모노 같은 인디안 부족 혹은 그 전에 일본 뭐 그냥 이거니까 칼 들고 이런 데에서 여성 인권이 극도로 제한된다고요, 이게. 여성 인권이 극도로 제한돼요. 그러면 이게 그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야, 남성 우위에는. 근데 이제 현대 문명이 돼서 기계가 다 하는데 포크레인 앞에서 근육 가지고 힘 자랑해봐 웃기는 거죠. 포크레인으로 푸면 한 번에 1~200m 푸는데 포크레인 앞에다가 뭐 그 달면은 브레이커 달면은 따따따따따따 하면서 바위도 깨는데 그 앞에서 근육 가지고 남자가 힘 자랑할 수 없잖아요. 포크레인 기사가 여자거나 남자거나 다 잘 되죠. 포크레인이 여자라 그래서 차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육이 가지는 힘이 가지는 우위가 그 의미가 퇴색되죠. 현대 문명에서는. 그다음에 전쟁 군대에서도 여성이 할 일이 많단 말이죠. 컴퓨터 모니터 보면서 뭐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런 건 남자가 하나 여자가 하나 결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제 그전에도 그럼 여자는 그냥 남자 위에 올라타서 그냥 먹고 살았냐 그냥 등짝이 엎여서 아닙니다. 관찰, 채집, 재배, 배양 이런 것들은 다 여자가 잘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사냥어로 채집 사회 그러니까 한 뭐 몇천 년 전에 이럴 때 보면 그 여성 모계 사회들이 있단 말이죠. 모계 사회는 이제 그 대가족의 남자들은 바깥으로 장가를 나가야 돼요. 모계 사회는. 그러니까 그런 데서 크로스 커즌이라 그러면 사촌이 크로스 커즌이 돼요. 같이 자라지 않은 그 대가족 제도에서 같이 자라지 않은 사촌 관계를 크로스 커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북의 사회에서는 이종 사촌이 크로스 커즌이 되는데 모계 사회에서는 사촌이 크로스 커즌이 돼. 이종 사촌들은 같이 자라. 이모의 아이들하고는 같이 자라. 그런 거거든요. 인류는 아주 오래 전부터요. 사촌 간 결혼을 할 때는 크로스 커즌까지만 결혼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같이 자란 사촌끼리는 결혼을 안 했어요. 사촌 결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모계 사회 같으면 아버지의 형제의 아이와는 결혼을 해요. 여러분 거긴 같이 안 자랐으니까. 북의 사회 같으면 이모의 아이와는 결혼을 해요. 거긴 같이 안 자랐으니까. 그걸 같이 안 자란 사촌, 그걸 영어로는 크로스 커즌이라고 합니다. 크로스, 길 건넌다 할 때 그 크로스요. 사촌은 커즌이고요. 이 모계 사회가 그 전에 사냥어로 채집 단계에서 상당히 번성했던 이유는 남자들은 사냥 가서 고기를 구해올지 안 구해올지 가죽을 구해올지 안 구해올지 곰발바닥을 구해올지 안 구해올지 또 가면은 몇 명이나 죽을지 살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적 먹거리, 기본 먹거리는 누가 하는 거냐? 여자들이 채집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는. 그래서 모계 사회가 성립할 수 있었던 거예요. 더 차분하고 더 슬기로우니까 여성의 역할이. 그러다가 이제
대규모 전쟁이 일상화되고 그 원시사회 전쟁 없었다는 얘기는 아닌데 거긴 소규모 투닥거림이고 그 대신에 많이 죽어요. 성인 남자의 30%가 살인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원시사회에서. 그 유골 보면 그렇단 말이죠. 유골의 그 통계적 분포를 보면 거의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그러나 조직화된 원정 전쟁을 하고 막 조직화되고 그건 남자가 훨씬 유리하죠. 그리고 힘을 써야 되고 그 힘을 쓰는 농경이나 뭐 쟁기 끌고 뭉지고 뭐 망치로 뭐 두들겨서 만들고 이건 남자가 훨씬 유리하죠. 그게 의미가 더 커지니까 남성 우위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했다가 제가 그 40년 전에 페미 공부하던 여학생한테 제가 발끈하고 화를 내는데 지금도 나중에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나중에 이렇게 제가 왜 화를 내지? 난 처음에 이해를 안 갔어요. 근데 가만히 왜 화를 냈나 보니까 이 리버럴 페미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 최소한 또 상당수는 이런 역사적 문맥을 보는 게 아니라 인류사적 문맥을 보는 게 아니라 남성은 악마다는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의 지배욕은 그 역사적 배경, 시대의 배경과 상관없이 항상 악랄하게 존재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여성이 들이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마인드로 세팅을 하더라고, 선배들, 여자 선배들이. 그래서 야,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저거 어떤 여성하고 얘기를, 페미스러운 여성이라고 얘기를 해서 만약에 그 페미스러운 여성이 아까 말한 젠더에는 두 개밖에 없어. 그리고 그 월경, 임신, 출산, 육아 이건 여성의 거의 특권이야. 굉장히 축복받은 특권이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야, 그 남성 우위의 뿌리는 그 어떤 인류가 이때까지 지나온 그 발자취 중에 어떤 특정 기간에 근육과 힘이 절대적으로 중요성을 가졌던 그런 환경이 있었던 거야. 그것 때문에 한때 남자가 별것도 아닌데 참 위세 떨고 살았지. 이렇게 말하는 페미가 있다면 건 사실상 거의 우리랑 사고방식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섞어봐야 돼요. 대부분의 페미의 부안회동에서 다닌다는 여성들이요, 이거 깊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런 문제에서 진짜 적은 어디냐. 페미와 우리 남성성을 옹호하고자 하는 자, 남성성을 존중하는 자, 남성과 페미는 결합을 해서 엔젠더랑 싸워야 돼요. 엔젠더. 그게 진짜 적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는 문명은 아까 이제 힘과 근육의 필수적인 중요성이 엄청나게 감소됐고요. 전쟁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죠. 이거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됩니다.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의 간격이 불과 21년이에요. 그리고 유럽을 뒤집었던 여러 전쟁들, 뭐 크리미아 반도 투쟁과 세계 제1차 대전 사이의 간격 한 3, 40년밖에 안 돼요. 세계 제1차 대전과 그 다음에 프러시아 프랑스 전쟁, 그 유럽 뒤집은 건데 그 얼마나 차이나? 뭐 한 40년.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에서 영국과 모아인들, 그러니까 그게 네덜란드계 백인들의 싸움, 또 영국과 독일과의 충돌 이런 거 보면 그거 뭐 1차 세계대전까지 한 20년, 10년 그렇게밖에 차이 안 나. 20년 정도. 그러니까 전쟁이 일상적이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지금에 비하면. 전쟁이 이제 일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그림은 이스라엘의 그 여성 징병제, 여자 군인들 얘기인데 군대에서도 여성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총 방아쇠 당기는데 남자가 더 잘 당겨, 여자가 잘 당겨. 모르는 거예요, 그 사실. 물론 이제 성적표 보면 총이 아마 남자가 좀 잘 쏠 겁니다. 그 성격적으로 아마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저 그건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방아쇠를 당기는 힘이 남자가 더 필요하냐 여자가 더 필요하냐 그런 건 없다. 이거. 물론 박격포를 나른다. 그건 남자가 더 잘 나를 수 있겠죠. 박격포 짊어지고 뛰어 올라가는 거는. 또 포병이어갖고 포탄을 들어가지고 쟁이는 거, 포신 아래다가 이 남자가 더 잘하겠죠, 당연히.
그러나 여성이 군대에서 할 일이 또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현대 문명에서는 뭐 우리가 뭐 뼈저리게 느끼지만 여자가 더 똑똑하고 더 잘한다 이거예요.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많다 이거예요.